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외출을 할 수 있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등 세계적으로 비대면 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상황을 불과 2년 전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양상과 파급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D-Revolution, 디자인을 통한 혁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변한 우리들의 일상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혁명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열쇠를 미래 세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C는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 프로젝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토리는 NC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NC 문화재단의 대표 사업으로 프로젝트와 실험실의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과 같이 아이들의 주도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제3의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토리는 아이들에게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토리는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프로젝토리에는 학교처럼 어떤 일방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선생님도 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시간표도 없습니다. 아무런 제약과 평가가 없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시도하고 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토리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단편 영화를 제작하거나 스스로 작사한 가사로 랩음악을 만들어 보고 또 행복을 만드는 가치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하고 프로젝토리에서는 오늘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토리는 아이들의 자기주도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토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창의성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성의 개념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흔히 창의성이 뛰어나다 혹은 창의적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불후의 명곡을 남긴 음악가 베토벤이나 또는 지금껏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낸 스페인의 가우디와 같은 건축가 등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에 대한 인식 및 기존 교육은 이렇게 소수의 천재들이 이루어낸 뛰어난 성과와 업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이처럼 전문적인 수준의 창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일상적이면서 또 개인적인 수준의 창의성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인 루스 리차드 교수는 창의성을 전문적 창의성과 일상적 창의성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였습니다. 전문적 창의성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창의적인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며 한 분야에 대한 오랜 학습과 학문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발현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음악가 베토벤, 또 건축가 가우디 등이 그러한 전문적 창의성의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 창의성은 일이나 여가 등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창의적인 산물이나 아이디어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어떤 풍경의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려보거나 또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조리법으로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 모두가 일상적 창의성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일상적 창의성은 전문적 창의성처럼 소수에게만 발현되는 창의성이 아니라 아동부터 성인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창의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창의성은 사회나 조직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합니다. 창의성 연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로널드 베게토와 제임스 카우프만 교수는 전문적 창의성과 일상적 창의성의 구분에서 나아가 창의성의 4C 모델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의성의 4C 모델은 아주 작은 창의성부터 큰 창의성까지 개인의 창의성이 점차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미술 분야를 예시로 들어보면 물감을 섞어 다양한 색을 결합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창의성, 미니C의 수준입니다. 이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서 보여지는 창의성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미니C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리틀C로 발전하게 되며 일부 사람들은 리틀C의 단계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프로C의 단계로,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소수는 반고흐처럼 개인에게 감동을 주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의성인 빅C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미니C 단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는 창의적 훈련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수준의 창의적 훈련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창의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교육 환경 안에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창의적 역량을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창의적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로젝토리에서는 기존 교육이 놓치고 있었던 일상적 창의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의 아주 작은 창의성인 미니C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프로젝토리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기조 아래 아이들에게 새로운 창의적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 자신감을 키워줌으로써 아이들이 더 큰 창의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토리가 아이들의 일상적 창의성을 배양하는 공간이 되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토리가 진행되는 실제 운영 공간뿐 아니라 프로젝토리의 문화, 또 아이들이 활동 중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경제발전의 3T 이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T 이론에서 3T는 관용과 인재, 그리고 기술을 의미합니다. 3T 이론은 관용이 있는 곳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이 모이고 이러한 인재들이 모여서 궁극적으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마틴 경제발전연구소는 2015년 3T 이론을 기반으로 전 세계 139개 국가들의 3T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기술 지수에서 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지만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수준을 평가하는 관용 지수는 72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전체 지수를 합한 종합 순위에서는 31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내에도 유사한 연구 사례가 존재합니다. 2015년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관용과 관련된 지표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회 문화 환경, 또 열린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탐색적 교육 부문에서 낮은 순위를 거두었고 그 결과 창의성 순위는 당시 전체 OECD 34개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낮은 관용의 수준이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최대한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문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토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곳일 뿐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의 생각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NC문화재단은 프로젝토리에 이러한 관용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프로젝토리 활동 안에서 관용의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학년과 나이를 묻지 않고 서로를 닉네임으로 부르며 또 수평어를 사용해 대화합니다. 이러한 수평적 관계 안에서 동료의 격려와 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프로젝트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며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 또한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변경하며 실행합니다. 더 나아가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대함에 있어 실패와 성공 또는 우열을 나누는 비교나 평가 없이 모두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아이들은 프로젝토리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NC문화재단은 지난 6월 프로젝토리 아이들 13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창의적 자신감을 스스로 평가해보는 자기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자기평가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는 나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등의 질문들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자기평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토리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과 비교하여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과 또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여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비롯해 모든 문항에서 아이들의 창의적 자신감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인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아이들은 프로젝토리 활동을 통한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한 창의적 자신감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관용의 환경이었습니다. 프로젝토리 크루들이 관찰하고 기록한 아이들의 활동 사례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토리 크루는 멤버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로서 항상 현장에 함께합니다. 크루들은 원활한 프로젝토리 운영을 돕는 동시에 매일 이루어지는 멤버들의 활동 모습 중 의미 있는 사례 또는 변화가 관찰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록된 사례 131건 안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발현된 순간은 모두 263번으로 나타났습니다. NC문화재단은 그 사례들을 분석하여 아이들의 창의적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관용적 환경의 유형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동료와의 수평적 대화는 다양한 영감을 불어일으켜 멤버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 소속감과 안정감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만들었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역량을 길러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활동 원칙은 아이들이 각자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하였고 또 얼마든지 안전하게 실패해 볼 수 있는 환경은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토리가 제공한 관용적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창의적 자신감을 키워나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아. 갈수록 실력이 진화할 테니까. 누구 하나 평가하지 않아서 자신감이 생겼어.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프로젝토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로젝토리 여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NC문화재단은
프로젝토리가 아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관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앞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단순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배경에는 언제나 강력한 힘을 가진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일련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으며 예측의 예측을 뛰어넘는 변화의 양상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기술은 사회를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지만 또 그 이면에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했습니다.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윤리적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효율만을 추구할 때 기술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기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또 기술을 옳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만연한 미래 사회에서 해답을 도출하고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입니다. 효율 중심의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닌 기술과 인문학적인 태도를 결합시켜 인간이 중심이 되는 방안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또 창의적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인재들. 저는 이러한 미래 세대를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른바 창의적 해법 제공자로 부르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가 창의적 해법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래 세대의 교육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답만을 빠르게 찾아내는 효율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다양성과 관용의 태도를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NC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프로젝토리에서 아이들이 생각의 경계를 넘어 마음껏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펼치는 것처럼 미래 사회에서도 저마다의 개성과 색깔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기대하겠습니다.